자, 단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종로죠. 과연 이것이 성사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돌다가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는데 일단 후보 가상 대결에서는 50.5 대 30.2. 이 지지율 차이는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 여하튼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됐죠. 선대위원장 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 조사기관 입소스 3월 10일, 11일 조사고 응답률은 12.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제 한동안은 황교안 대표가 이름을 제일 위에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뒤집어지고 나서 표차가 벌어진 지는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구도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종로는 정치 1번지라고 하잖아요. 일단 황교안 대표가 뒤지고 있기는 한데 1번지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개인에 대한 투표보다는 정당에 대한 투표, 어떤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정관 심판론 이런 것들이 표심에 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보다 다소 높게 나오고 또 여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먼저 털을 잡은 분이 이낙연 전 총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이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변수는 먼저 지금 미래통합당이 조국 사태 때 그 민주당의 지지율을 다소 따라잡았다가 그 이후에 하락을 해서 지금 반전의 기회를 못 찾고 있는데 그것들의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그 터닝 포인트를 본인들이 잡아내는지, 그다음에 그 부동층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부동층이 10% 정도가 있어요. 이 10% 정도가 어디로 향할지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론조사를 하면은 왜 종로 1번지에 20대 총선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세훈 전 의원이 정세균 총리를 계속 이기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 쪽에 유리하게 좀 갈 수도 있어서 샤이 보수층의 어떤 결집이 나중에 생길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만 가지고 당선의 윤곽을 가늠하기 할 수 없습니다. 3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포인트 차, 그리고 현 정부의 가장 직전 총리, 그럼 이제 현 정부의 지지율이 그닥 이제 많이 하락하지 않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좀 힘겨운 싸움이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종로는 이미 판세가 끝났죠. 이거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층 10% 남아 있다고 해도 그 부동층은 오히려 언더독 현상. 그러니까 확실한 후보한테로 갈 확률이 더 높죠.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 그러면 사표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반전의 기회조차 못 잡고 있느냐? 황교안 대표 본인이 자업자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이제 3등으로 밀렸어요. 이재명 지사한테도 밀려났습니다. 코로나 이번 사태로 이재명 지사가 상당한 주목을 받으면 전국적으로. 지금 2등으로 올랐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황교안 대표가 계속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안들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고 계속 그야말로 죽은 자식 다리 만지는 그런 짓들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갉아먹게 됩니다. 대한정당으로서 확실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야 이제 그 차기 지도자의 선호도에서도 앞서게 되면서 그러면서 뒷바람을 탈 수가 있는데 지금 바람도 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으니 이제 이후에 더군다나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관위원장을 내쫓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선거 후에 냉정한 판단이 이제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입도 선대위원장 영입도 실패했다고 발표가 났었죠. 본인이 이제 총괄 자리에 앉아서 책임은 더 커졌는데 과연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 판세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이제 정치 인생을 가늠하지 않을까.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잠룡들, 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는 다들 알려진 대로 여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광진을 직전 청와대 대변인인 고민정 전 대변인 44.5 대 36.8.
자, 중앙일보가 의뢰해서 입소스가 조사했고요. 3월 10일, 11일 응답률 10.6,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그럼 더해보면 이제 8.8이니까요. 얼추 오차 범위를 벗어날까 말까 막 그런 상황으로 해석에 따라서는 나름 반전의 기회를 이 지역에서는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주호영 의원과 붙게 됐는데 한국일보와 KBS가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3월 12일, 14일 응답률은 20.8 상당히 높네요. 신뢰 수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그 얘기는 이 지역은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15대 총선부터 민주당계 후보가 내리 당선된 서울 광진을 지역,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가 있는 이제 추미애 전 의원이 이 지역을 거의 뭐 20년 가까이 수성을 했던 지역인데 여성 후보가 다시 전 대변인이 이 지역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고민정 대변인의 그 인지도가 일정한 작용을 하는 데다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역구 관리를 너무 탄탄하게 잘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고민정 전 대변인은 후광을 좀 입고 가는 것도 있는 그냥 것 같습니다. 순풍의 돛을 다른 거죠. 거기다가 지금 오세훈 후보는 선거법 위반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건 선관위가 직접 고발했어요. 그러면 이런 고발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유권자들은 그 사람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재투표를 하게 되는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을 안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표차는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정치 신인인 고민정 후보한테 졌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이제 오세훈 후보의 정치 생명도 정말 지금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왔지만 상당히 또 암울한 그런 상황이 또 그 짙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당내 입지도 그렇게 지금 탄탄하지 못하다는 평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당내 사람도 없고 뭐 자신을 갖다 옹립해줄 그런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신인한테 진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첫 여론조사에서 박빙승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이런 상태라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특히나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예. 표의 격차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는다.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이 전 행안부 장관은 나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어필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이 이제 5선 의원인데 워낙에 다전원 기반이 탄탄해서 뭐 그냥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솔직히 차이가 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대구 같은 지역은 놀랐거든요. 대구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부겸 의원이랑 주호영 의원이랑 5%포인트 이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차이밖에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어떤 정부의 대구 지역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위기 극복이 잘 진행이 된다면은 미래통합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한 거, 초기 방역이라든지 마스크 문제 잘 못했던 거 맞아요. 여기에서 나아가 가지고는 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민심의 변화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 본 거잖아요. 뭐 중앙일보라든지 KBS 그런 데 나온 거를. 근데 솔직히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 이게 뭐 100%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일종의 모의고사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성적표를 받아봤으면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예. 이 상태로 가서는 미래통합당이 결국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